새벽 4시부터 혼자 명절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괌 여행 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반죽을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네 집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빌라 2층, 올해 66의 박순자 씨는 새벽 4시부터 눈을 뜨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다.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엌은 달랐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몸집의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사골이 뽀얗게 끓고 전을 부칠 밀가루 반죽이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냉장고에는 전날부터 재워둔 갈비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각종 나물 재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추석이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3살 손자 하루가 오는 날이었다. 하루가 이 할머니 전 좋아하는데 작년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순자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56 평생 수도 없이 해온 일이건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다. 민준이가 직장을 옮기고 바빠지면서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지연이도 아이 키우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다고 했다. 명절만이라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허리가 뻐근했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든 줄을 몰랐다. 손자 하루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힘이 났다. 아들 민준이가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하며 밥을 한 그릇 더 퍼먹는 장면을 그리면 피로가 싹 가셨다. 며느리 지연이가 어머니 많이 드세요라고 상을 챙겨주는 모습을 떠올리면 입가에 절로 웃음이 번졌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다. 갈비찜이 완성되고 나물 3가지가 무쳐졌다. 동태전 반죽을 올려놓고 호박전도 부쳐냈다. 잡채를 위한 당면은 불리는 중이었고 사골 국물은 어느새 진하게 우러나 있었다. 부엌은 온통 명절 냄새로 가득했다. 순자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 끝으로 닦으며 밀가루 반죽을 다시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아라고 떴다. 오, 우리 아들이다. 순자 씨는 얼른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마음속에서 이미 그림이 그려졌다. 엄마, 몇 시에 가면 돼요? 아니면 엄마 뭐 사다 드릴까요? 같은 말을 기대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나야.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있었지. 오늘 오는 거지? 엄마가 아침부터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있어. 하루는 잘 있어? 하루도 오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있잖아요. 깜빡하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응? 왜? 무슨 일 있어? 저희가 괌으로 가족 여행을 왔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엄마. 순간 순자 씨의 손이 굳었다. 괌? 네. 지연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루도 받아 보여주고 싶고 해서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바빠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겠어. 잘 놀다 와.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엌은 여전히 조용했다. 갈비찜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났다. 밀가루 반죽이 손 안에서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반죽을 싱크대에 쾅 내던졌다. A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뒤에야 본인도 놀랐다. 순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진 것처럼 손이 덜덜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새벽 4시부터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다 했는데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린 걸 꾹 참아가면서 손자 하루 얼굴 보고 싶어서 아들 밥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괌 여행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고. 순자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도 없었다.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았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 서운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허무했다. 이 넓은 부엌에 혼자 서서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순자 씨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다. 어차피 다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주면 되지. 그녀는 앞치마로 눈가를 닦고 싱크대에 내던진 반죽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뜨거운 기름 위에 반죽이 올라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오후가 되어 음식이 완성됐다.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동태전, 호박전, 사골국. 명절상 한 상이 차고 넘쳤다. 순자 씨는 음식을 용기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먹으라고. 냉동해 두면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용기마다 테이프를 붙이고 이름을 적었다. 갈비찜, 잡채, 하루 좋아하는 동태전. 마지막에 하루 이름을 적다가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다 다시 움직였다. 커다란 보자기에 음식을 한가득 싸서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40분. 무거운 짐을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올라 5층에 내렸다. 502호. 아들네 현관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현관 앞에 작은 화분이 하나 있었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이었다. 순자 씨는 돌아가려다 잠깐 망설였다. 전화라도 하고 가야 하나. 괌이면 시차가 있을 텐데. 깨우면 안 되겠지. 그때였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낮은 목소리. 분명한 남자 목소리.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우리 엄마가 내가 잘린 줄 알면 엄청 속상해 하실 텐데. 여행 갔다고 거짓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순자 씨의 발이 멈췄다. 잘렸다고? 민준이가. 잘렸다고? 잠시 뒤 또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명절에 어머니한테 연락은 드려야지. 그냥 얼굴이라도 뵈러 가요, 우리. 어머니 보면 다 들킬 것 같아서. 엄마 눈 못 속이잖아.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눈이 빠르게 깜빡였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왔다. 그녀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들 민준이가 나왔다. 얼굴이 흑빛이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홀쭉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순자 씨는 알았다. 얼마나 오래 이걸 혼자 들고 있었는지. 엄마? 민준이는 당황한 얼굴로 문 앞에 놓인 음식 보따리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어머니 얼굴을 봤다. 나 다 들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언제부터야? 민준이는 대답을 못했다. 눈가가 빨개졌다. 큰 남자가 문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다. 순자 씨는 더는 참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 잘렸다는 게 속상한 게 아니었다. 이 녀석이 혼자 이걸 얼마나 오래 끌어안고 있었을지.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명절에도 오지 않으려 했을지. 그 마음이 한꺼번에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바보 같은 놈. 그깟 직장이 뭐가 중요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걱정할까봐. 엄마가 걱정할까봐 숨기면 엄마가 걱정을 안 해? 더 걱정되는 거 몰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다. 그때 안에서 지연이가 나왔다. 그 뒤로 3살 하루가 걸어 나왔다. 할머니. 하루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2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순자 씨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하루를 받아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쏙 안겼다. 하루야.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됐어. 그런 말 말고 밥이나 먹자.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다 해왔어. 그날 저녁 502호의 좁은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밥을 2 그릇이나 먹었다. 하루는 동태전만 골라 먹다가 갈비도 몇 점 집어 먹었다. 지연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옆에 섰다. 엄마, 나 다시 취업할게. 걱정 마.
순자 씨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아들을 바라봤다. 걱정 안 해.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있잖아 민준아. 응? 다음엔 그냥 와. 알겠어? 용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얼굴만 봐도 엄마는 충분해. 민준이가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다. 응. 알겠어 엄마. 그날 밤 순자 씨는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돌아왔다. 빌라 2층 창문에 불을 켜고 텅 빈 부엌에 서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다. 아침부터 분주하던 부엌이 이제는 조용했다. 싱크대 옆에는 아까 반죽을 내던졌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순자 씨는 빙긋 웃으며 싱크대를 닦았다. 잘 됐지. 직접 가길 잘했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은 그 눈빛만 봐도 안다. 밥상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고 무거운 보따리 하나에도 사랑이 실린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것도 며느리가 지쳐 있다는 것도 손자가 보고 싶다는 것도.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했다. 그래서 눈물을 닦고 다시 전을 부쳤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 아파트 5층을 올라갔다. 그것이 엄마였다. 에필로그. 그날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고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들이 잘렸다는 게 속상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걸렸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혼자 얼마나 오래 이걸 품고 있었을까?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은 커도 자식입니다.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아이 아빠가 되어도 엄마 눈에는 여전히 그냥 내 새끼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됩니다. 얼굴 한번 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힘든 상황을 가족에게 들킬까봐 혼자 꼭꼭 숨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나 부모님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왜 가장 솔직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